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수가 많이 안 좋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많이 안 좋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달 그 3주 정도, 영어별로 15일 정도 계속 음봉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2차 전지 관련주에 제가 전에도 이제 방송으로 말했다시피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섹터는, 여러분들, 이 섹터라는 건 한 곳에서만 1년 동안 계속 치중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섹터들을 먼저 찾아보고, 거기서 또 이 약간 그 마인드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이슈가 되는 거를 찾아 나가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 섹터라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지금 굉장히 폭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많이 빠질 때 코스닥은 오히려 계속 정배열 보합권이 아니고 우상향 해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낙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폭 자체가, 코스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낙폭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증권가에서 코스피가 275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대충 한 2700에서 275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동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완화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곧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래의 모멘텀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삼성은 감산까지 했었죠. 근데 다시 반도체 섹터들이 돌아오면서 메인인 삼성을 필두로 매출이 점점 또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의 향상에 의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그것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가 많아요, 코스닥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만 버티면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하반기까지는 좀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반기 3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3달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이 지수는 하락하지만 여기서 계속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게 정확히 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판만큼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개인이 3일 동안은 외국인이 순매도가 더 많았고 개인이 더 매집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계 매집이 커요. 개인 부분은 어쨌든 신용 반대매매라든지 아니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니까 못 기다리고 털고 나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면, 오히려 이 아래에서 그 물량을 받아먹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물량을 여기서 더 아래로, 12,000원 아래로 더 이제 하락할 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2,000원 구간에 3년 이내에 12,000 구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지부진 계속 끌다가 지칠 대로 지치면 개인 물량들이 어쨌든 간에 손절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신용 만기돼서 못 갚으면 주식에서 반대 매매 이루어지고 결국엔 빚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어느 정도 끌고 간 다음에 주가를 좀 가벼워졌을 때 좀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쨌든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제가 뭐 솔직히 저도 이제 막 재미가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 계속 하락만 하고, 좀 상승 구간이면 그냥 보합권이고 막 이래 버리니까 사실 뭐 재미가 요새는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재미 보려고 주식하는 것보다 우리는 버텨야 된다. 이 버티는 이유는 주식으로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팩트죠.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저는 물량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한 방에 몰빵하거나 한 방에 큰 금액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나는 이때 몰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대응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저희가 그, 그 계획표를 아예 짜드려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 저희가 올리거든요. 만약 종목이 있으면은 전략 매수표나 전략 매집표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카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유료 운영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 오셔서 여러분들이 뭐 그 무료로 종목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대한전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카페에다 저희가 계속 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같은 데는 지금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큰 상승할 때 항상 좁아져요. 좁아졌다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전선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슈팅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슈팅 나오기 전에 저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고점에 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이미 고점에 있어도 슈팅이 나와도 수익까지 내 그 평단가까지 안 올 텐데.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슈팅 나오기 전에 계속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하나라도 터지면 대한전선 크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저는 지금 공장 중단했잖아요. 공장. 근데 사실상 이 중단했던 거 다시 재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중단한 게 대한전선한테 크게 악재로 굳이 작용하진 않아요. 사실 뭐 구리 부분에 있어서 공장 중단했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장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뭐죠? 왜 안 나오지? 공시 한번 볼까요? 보통 비중이 작으면 의무 공시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막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기에 만약에 공장이 매출액의 대체적 5%에서 10% 이상 만약에 갭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 의무 공시거든요. 근데 의무 공시까지가 아니면은 사실 그때 이게 당진 공장은 잠깐만요. 당진 공장이죠. 불량구리. 근데 불량구리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물질 있는 걸 투입해 설비 곳곳에 문제가 생겨서 제품을 받는 고객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 요거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구리가 원재료긴 한데 어쨌든 당진 공장 보면은 한번 볼게요. 당진 공장. 항상 공시표를 항상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시표. 사업의 내용 보면 이 나선이죠. 나선 쪽인데 당진 공장인데 이거 잘 봐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 보면은 주조 설비 고장으로 해당 설비 생산을 멈췄다. 어, 100%에 가까운 고순도고를 투입을 해야 된다. 어, 50%에 달한다. 나동선 생산은 메인인데 나선 및 건선은 요거죠. 요건데 어쨌든 이
평균 가동률 96%면은 풀 가동이거든요. 즉 이게 메인이에요. 나선미 건설은 이게 매출에도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해결 이제 됐다라고 저는 다시 재가동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6천만 달러 수주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수주니까 또 캘리포니아 수주량보다는 좀 적어요. 근데 어쨌든 6천만 달러면 굉장한 거죠. 26일 재가동 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크게 걱정할 필요. 왜냐면 이렇게 수주 많이 했는데 공장 멈춰버리면 메인이 공장 멈춰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제가 계속 요거는 보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